서울 외곽의 한 장례식장은 비 내린 오후처럼 축축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비닐 우산을 접으며 조문객들이 하나둘 도착했고 영호의 영정 앞은 하얀 국화로 둘러싸여 있었다. 최혜영은 남편의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살아있는 듯 환히 웃는 사진 속 남편은 단 몇 시간 전까지도 곁에 있었던 것만 같았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다. 혜영이 준비하지 못한 이별은 덩그러니 남겨진 공허함으로 그녀를 삼켰다. 장례식이 이틀째로 접어들 무렵 장례식장 입구에서 어수선한 소란이 들렸다. 고개를 돌린 순간 검은 정장을 입은 무리 속에서 눈에 띄는 한 남자가 들어왔다. 혜영은 문득 시선이 멈춘 이유를 몰랐다. 그는 그 무리 중에서도 눈에 띄게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왔고 고급스러운 수트와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굳게 담은 인매까지 묘한 위엄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가 시선을 떼지 못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 남자의 왼쪽 귀 뒤편. 흘끗 보인 그곳에는 세 개의 점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다. 최혜영은 눈을 의심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빨라졌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건 희준이었다. 분명히 15년 전 해외 배낭여행을 떠났다가 실종된 아들 희준의 독특한 표식이었다. 선천성 색소 침착이라는 진단을 받은 희준만의 상징 같은 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어미가 기억하는 그 흔적.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가까이 다가갔다. 그 남자는 조용히 고인의 영정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명함을 내밀며 조물록을 작성하고 있었다. 최혜영은 떨리는 눈으로 그 명함을 살폈다. 한희준, 한주건설 대표이사. 성만 바뀌었을 뿐 이름도 같았다. 희준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비틀거렸다. 세 개의 점, 그 똑같은 이름, 그리고 그 얼굴. 15년이란 시간 속에서도 흐려지지 않았던 아들의 모습은 지금 눈앞의 남자와 놀라우리만큼 닮아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건넸다. 저기요, 실례지만 영호 씨와 어떤 관계셨나요? 그는 고개를 돌려 혜영을 바라봤다. 냉철한 눈동자였지만 어딘가 익숙한 따뜻함이 어렴풋했다.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최근에 몇 번 뵌 적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또렷했고 정중했다. 그러나 그 눈 속에는 어머니를 알아보는 아들의 흔적은 없었다. 최혜영은 그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또한 무서웠다. 만약 진짜 아들이 맞다면 어째서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기억이 사라진 걸까? 아니면 일부러 모른 채 하는 걸까? 질문은 마음속에서만 맴돌 뿐이었다. 더는 묻지 못하고 그녀는 조용히 그가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 뒷모습은 이상하게도 15년 전 배낭 하나를 메고 공항으로 향하던 아들과 정확히 겹쳐졌다. 남편의 장례를 마친 뒤 그녀는 며칠 동안 거의 잠들지 못했다. 희준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한희준이라는 사람의 정체가 궁금해졌다. 그녀는 신문과 인터넷 기사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몇 년 전부터 한국 건설업계에 등장한 인물이었다. 해외 유학 후 귀국하여 단기간에 한주건설을 대형 기업으로 성장시킨 능력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과거 이력은 이상하리만치 빈틈이 많았다. 정확히 언제 한국에 들어왔는지 어린 시절에 대한 정보는 전무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자신이 확신하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단 하나 있었다. DNA 검사. 최혜영은 종합병원의 유전자 검사 상담을 예약했다. 병원 상담실에서는 검사의 절차와 필요 서류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카락 한 올만 얻을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했다. 최혜영은 이미 그의 명함에서 회사 주소를 확보해 두었다. 한주건설. 강남의 고층 빌딩. 그녀는 양복을 정갈이 다려입고 회사로 향했다. 초봄의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떨렸다. 만약 이 모든 게 착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강하게 외치고 있었다. 아니야, 저 사람은 내 아들이 맞아. 정문에서 사무실까지 그녀는 수많은 생각을 했다. 15년간의 기도, 매일 밤 이름을 불렀던 날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마주친 눈빛.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한주건설 본사 건물 앞에 선 최혜영은 벅찬 숨을 삼켰다.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생각보다 초라했다. 단정히 빗은 머리와 손에 꼭 쥔 가방. 세월이 느껴지는 주름진 얼굴 위로 결심이 서린 눈빛이 번뜩였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피하지 않겠어. 진실을 확인해야 해. 그녀는 접수처를 지나 조심스럽게 한희준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비서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지만 혜영이 남편 영호의 이름을 꺼내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김영호 사장님의 부인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회장실로부터 연락이 왔다. 예상치 못하게 한희준이 직접 그녀를 만나겠다고 한 것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혜영의 심장은 2배로 뛰기 시작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도시 전경이 펼쳐진 고층 사무실. 번듯한 사무 가구들과 예술작품들 사이에서 한희준은 여전히 냉정하고 당당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무슨 일로 절 찾아오셨는지요? 최혜영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은 시간들이 그녀의 입을 열게 했다. 15년 전 제 아들이 실종됐습니다. 이름은 희준이에요. 김희준. 해외 배낭여행 중 실종됐고 그 후로 소식이 없었어요. 한희준은 눈을 깜빡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과 경계가 동시에 떠올랐다. 그게 저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혜영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대학 입학식 날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젊은 김희준이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은 지금의 한희준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보세요. 이 아이가 제 아들이에요. 지금 회장님과 너무 닮았죠? 한희준은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 눈동자에는 낯선 불편함이 어렸다. 혜영은 이어 또 하나의 물건을 꺼냈다. 오래된 야구 글러브. 중학교 시절 희준이 가장 아꼈던 물건이었다. 가죽의 끝자락에는 또박또박 새겨진 이름 김희준. 그리고 당신의 귀 뒤에 있는 3개의 점. 희준이만이 갖고 있던 특별한 표식이에요. 그 순간 한희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왼쪽 귀 뒤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곧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다. 죄송하지만 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를 김희준 씨로 착각하시는 거라면 이쯤에서 멈추시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차가웠다. 최혜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말없이 앉아 있었다.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속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혜영은 오히려 더욱 확신에 차 있었다. 외면하는 그의 말투, 피하려는 눈빛, 그리고 머뭇거리는 손동작. 모든 것이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혜영은 다시 병원을 찾아 DNA 검사를 문의했다. 의사는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한 회장님의 유전자 샘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쓰던 칫솔이나 머리카락도 가능합니다. 혜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무언가를 준비하듯 조심스럽게 한희준의 주변을 탐색했다. 그리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칠 후 장례식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한주건설에서 주최하는 만찬에 최혜영이 초대된 것이다. 사내 주요 인사들 앞에서 한희준은 의례적인 인사를 했고 혜영은 행사장 한 구석에서 조용히 머물렀다. 그녀는 그가 마신 유리잔을 눈여겨봤고 식이 끝난 후 조용히 직원에게 도움을 청해 그것을 확보했다. 그날 밤 최혜영은 머리카락 한 올과 유리잔을 담은 봉투를 병원에 제출했다. 이건 정말 제 아들의 생사와 관련된 문제예요. 꼭 정확히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잠도 깊이 들지 못한 채 기다렸다. 침대에 누워있을 때도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고를 때도 희준의 이름만 맴돌았다. 진실이 드러나면 그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기뻐할까 아니면 끝까지 외면할까? 마침내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최혜영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심장이 한껏 조여드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병원으로 향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의사는 차트를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결과는 모자 관계가 거의 확실합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 최혜영님은 한희준 회장님의 생물학적 어머니로 확인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영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마를 손끝으로 짚으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이 흐르지도 않았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DNA 결과가 증명해도 아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지도 모른다. 기억을 잃은 아들이라면 어쩌면 다시 엄마를 받아들이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최혜영은 다시 결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희준의 마음에 닿기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한희준은 요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최혜영이라는 여인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가 내밀었던 사진과 야구 글러브, 그리고 그가 외면했던 세 개의 점.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질문이 피어올랐다. 만약 정말 내가 김희준이라면? 하지만 그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병원 침대에서 시작되었다. 이름도 모른 채 깨어난 청년에게 병원은 기억상실이라는 진단명을 내렸다. 함께 있던 부부는 자신을 한씨 부부라고 소개했다. 그들은 바다에서 구조된 젊은 청년이 고아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아들처럼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 그는 한희준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부모, 그리고 새로운 살. 다시 공부했고 사업을 시작했고 성공을 거머쥐었다. 이제 와서 이 모든 것이 김희준이라는 이름 하나로 흔들릴 수는 없었다. 게다가 그 여인의 등장은 어쩐지 이 모든 걸 무너뜨릴 듯한 위협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그날 아내 민희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아들 혁진이의 병이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며칠 전부터 계속 피로감을 호소하던 혁진은 정밀검사 끝에 간 기능 이상 진단을 받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선천성 간질환, 치료를 위해서는 간 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한희준은 병원 의사와 상담을 받았다. 문제는 혈액형이었다. 아이는 희귀한 RH O형. 이식이 가능한 기증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검사 대상이 되는 건 부모였지만 한희준과 민희는 둘 다 부적합한 혈액형이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혹시 다른 혈연 관계의 가족이 있다면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희준은 순간 멍해졌다. 그 순간 떠오른 건 바로 최혜영이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는 용기를 내어 최혜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예상보다 차분하게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은 뒤 주저없이 말했다. 제가 검사 받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간 이식도요. 한희준은 당황했다. 아니, 경악에 가까웠다. 단 한 번 만났던 여인이 자신을 아들이라 믿는 그 여인이 아들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장기를 내주겠다는 말이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죠? 전 아직 당신이 제 어머니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그 아이가 살아야 하잖아요.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다. 자신조차 피하고 있는 관계를 그녀는 너무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의사에게 다시 연락했다. 한 분이 기증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사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 서울대병원 이식센터. 한희준과 최혜영은 나란히 앉아 검사를 받았다. 최혜영은 겁내지 않았다. 긴장한 한희준과 달리 그녀는 오히려 차분했다.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 아들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는 내 아들이야. 기억하지 못해도 피는 속일 수 없어. 검사 결과가 나왔다. HLA 적합률 95%. 의사조차 놀랄 정도의 일치율이었다. 혈액형도 같았다. 무엇보다 한희준의 아들 혁진과도 높은 조직 일치를 보였다. 기적과도 같은 결과였다. 그날 밤 최혜영은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다. 내가 살아온 이유가 이제야 밝혀졌구나.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이식 수술이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나이도 있고 심장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가?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손자를 살릴 수 있다면 생명이라는 것도 아깝지 않았다. 반면 한희주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는 병원 창밖으로 펼쳐진 어두운 도심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최혜영의 말과 행동, 그 눈빛과 표정은 너무도 진심이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엔 두려웠다. 만약 정말 그녀가 어머니라면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지금의 삶은? 민희와 혁진은? 더 큰 문제는 감정이었다. 혜영의 존재가 그에게 익숙했다는 것. 낯설지 않은 눈빛, 귀에 익은 목소리, 손끝의 따뜻함.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이끌리고 있었다. 그 사실이 더 무서웠다. 며칠 뒤 병원에서는 수술 일정을 잡았다. 한희주는 마지막으로 최혜영에게 물었다. 진짜 괜찮으신가요? 이 수술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희준아 아니 한희준 씨. 난 이제야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내 아들을 찾았고 내 손자를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그 순간 한희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이름이 이상하게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들렸다. 이제 선택은 끝났다.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 그녀는 다시 아들을 잃을까 두려웠지만 이번에는 그 두려움조차 감싸 안을 수 있었다. 피가 이어진다는 것은 단지 생물학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맞닿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이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희준아, 널 다시 잃지 않을게. 이번에는 내가 널 지켜줄 차례야. 수술 전날 밤 병원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반사된 대리석 바닥 위로 최혜영의 발걸음이 천천히 움직였다. 병실 안에는 이미 수술 준비가 끝난 상태였다. 그녀는 하늘색 수술복 위에 긴 가디건을 덧입은 채 창가에 서 있었다. 밤하늘은 구름이 덮고 있었고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손끝을 꼭 잡고 있던 사진 한 장. 오래된 흑백 사진 속 아들은 수줍은 미소를 머금은 채 야구 글러브를 낀 손을 높이 들어 보이고 있었다. 혜영은 사진 속 아들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엄마가 지켜줄게.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한희준이었다. 평소처럼 단정한 정장이었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준비는 다 되셨어요? 최혜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준비됐어.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한희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거 제가 양어머니께 받은 부적이에요. 제가 머리를 다쳐 큰 수술을 할 때 이걸 품에 넣고 있었어요. 그분이 항상 이건 널 지켜주는 행운이라고 하셨어요. 최혜영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낡고 바랜 노란 종이에 동그란 무늬가 그려진 작은 부적이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비록 한희준이 아직 자신을 어머니라 부르지 않지만 이 작고 오래된 선물 하나로도 그의 마음이 천천히 열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고마워요. 이건 꼭 품에 안고 있을게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한희준은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조용히 말했다. 검사 결과는 내일 오전 중에 나올 거예요. 제가 별도로 의뢰한 DNA 검사요. 최혜영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건 당연하니까. 확인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물었다. 혜영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난 강요하지 않을 거야. 그저 진실만은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병실 문을 열고 나갔다. 밤이 깊어갔고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다. 병원 복도는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최혜영의 마음은 고요했다. 침대에 누운 채 이동되는 동안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영호 씨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지요. 희준이가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아이를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수술실은 차갑고 밝았다.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마취가 시작되었다. 최혜영은 마지막까지 눈을 감지 않았다.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도 그녀는 속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희준아 사랑해. 수술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난 시각, 한희주는 병원 대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투명한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다. 봉투 안에는 최혜영의 베개에서 조심스레 채취한 머리카락 몇 가닥이 담겨 있었다. 그 머리카락은 아침 일찍 병원 앞에서 대기 중이던 유전자 전문가에게 전달되었다. 2시간 내로 결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다. 한희주는 휴대폰만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1시간 반이 지났을 즈음 전화벨이 울렸다. 한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 최혜영 씨는 회장님의 생물학적 어머니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마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인 것처럼. 숨이 턱 막혔다. 눈앞이 아찔해졌다. 진짜였어. 정말로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힘없이 무릎 위로 떨어졌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의료진이 수술실에서 나왔다. 김민우 교수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한 회장님, 혁진이는 무사합니다. 이식된 간은 안정적으로 작동 중이에요. 회복도 빠를 겁니다. 한희주는 의자에서 일어나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김 교수의 다음 말은 그의 얼굴에서 그 미소를 빼앗아갔다. 하지만 최계영님의 상태가 조금 위중합니다. 수술 중 출혈이 예상보다 심했고 심장에도 무리가 왔습니다. 당장은 위기를 넘겼지만 앞으로 몇 시간이 고비가 될 겁니다. 그 말에 한희주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진짜 어머니를 또 잃을지도 모른다는 건가. 그는 수술실 문 앞에 멈춰섰다. 멀리서 환자용 침대가 밀려나왔다. 창백한 얼굴, 기계에 둘러싸인 몸. 최혜영은 눈을 감고 있었다. 한희주는 그녀의 곁에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비로소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제발 버티세요. 부탁드려요. 눈물은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렇게 그는 그토록 부정하고 외면했던 진실 앞에 비로소 섰다. 최혜영은 그의 어머니였고 자신은 그 여인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시는 그 진실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병원 중환자실 복도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한희주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손등 위로 흐르는 눈물을 막지 않았다.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너무도 낯설고 잔혹했다. 겨우 되찾은 어머니가 이젠 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수술대에 올랐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생사의 경계에 놓여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출혈은 일단 멈췄지만 심장 기능이 많이 저하됐습니다. 향후 6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정되면 회복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 6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한희주는 중환자실 앞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병실 문을 바라보며 그는 처음으로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아주 어린 시절 꿈에서 깬 어느 밤.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과 땀을 닦아주던 손길, 그리고 들려오던 따뜻한 목소리. 괜찮아 희준아. 엄마가 곁에 있어. 그 기억이 정말 있었는지 아니면 바람 속 환청이었는지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히 되살아났다. 문득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아내 미니가 커다란 머그컵을 들고 다가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옆에 앉아 컵을 내밀었다. 따뜻한 생강차야. 감기 걸리면 안 되니 한 잔 마셔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한희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컵을 받아들었다. 혁진이는 조금 전까지 자다가 깼어. 조금씩 물도 마시고 있어. 최혜영 씨를 계속 찾더라. 그 말에 한희준의 심장이 또 한 번 조였다. 그는 커다란 숨을 들이마시고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분 내 친어머니야. 민희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래?
당신 말투가 눈빛이 달라졌더라. 둘은 그렇게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한희준의 눈은 계속해서 중환자실의 문을 향해 있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질 무렵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나왔다. 윤 회장님, 최혜영 님이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아직 많이 약하시니 짧게만 면회 가능합니다. 그는 얼어붙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에 섰다. 침대에는 창백한 얼굴의 혜영이 조용히 누워 있었다. 여러 기계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분명히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동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희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침대 옆에 앉았다.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다. 그 손은 믿기 어려울 만큼 차가웠지만 혜영의 손가락은 희미하게 움직이며 그의 손을 감았다. 희준아,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 순간 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입술은 분명히 괜찮아라고 말하고 있었다. 한희준은 그녀의 이마에 조심스레 입을 맞췄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토록 부정하고 외면했던 존재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였다. 이제 내가 지킬게요. 엄마,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것은 생명을 건 약속이었다. 혜영이 그의 아들을 지켜주었듯 이제 그는 그녀의 아들로서, 가족으로서 다시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며칠이 흐르고 최혜영의 상태는 놀랍게도 빠르게 호전되었다. 의료진조차 고개를 갸웃할 만큼의 회복 속도였다. 그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다시 걸을 수 있을 만큼 기운을 차렸다. 한희준은 매일 병실을 찾았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더 오래, 더 가까이 그녀 곁에 머물렀다. 둘은 마치 잃어버렸던 시간을 하나하나 다시 채워가듯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들은 서로의 식성을 알아가고 좋아하던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릴 적 앨범을 함께 보며 웃고 울었다. 한희준은 서서히 김희준이라는 본래의 이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여전히 서류상 그의 이름은 한희준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릴 적 이름 희준이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날 그는 혜영의 병실을 찾았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혜영은 책을 읽다 말고 창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그는 조용히 말했다. 혜영은 고개를 돌렸고 그 말에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아주 환하게 웃었다. 눈물도 떨림도 없이 그저 평온하게. 그것은 단지 혈연이나 과학으로 증명된 관계 이상의 것이었다. 15년의 기다림, 상처, 오해, 그리고 용서가 쌓여 완성된 하나의 약속이었다. 서로를 지키겠다는 생명을 걸고 맺은 약속. 최혜영은 병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었다. 3월 말 늦은 봄바람이 창틈을 타고 들어와 실내를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흰 국화 한 송이와 아들이 놓고 간 작은 손편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짧지만 또박또박 적힌 글씨. 엄마, 오늘도 병원 올게요. 김희준 드림. 그 이름을 다시 듣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 다시는 부르지 못할 줄 알았던 이름, 그 이름이 이제는 날마다 그녀를 향해 되돌아오고 있었다. 한희준은 이제 조금씩 김희준이라는 이름에 스스로를 적응시켜가고 있었다. 아직 공식적으로 개명은 하지 않았지만 가족과의 대화에서는 이미 예전 이름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회장실에서도 서류를 다루는 자리에서는 여전히 한희준이었지만 가족을 마주할 때만큼은 그 이름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그에겐 이제 더 이상 한희준이라는 이름만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않았다. 혁진이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아이는 어린 나이에 겪은 수술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밝은 성격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침대에 앉아 간단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혜영을 할머니라고 부르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처음에는 혜영도 낯설었다. 손자라는 존재. 자신이 본 적도 없고 애틋하게 품지도 못했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라고 부르며 달려드는 감정은 단순한 기쁨을 넘어 묘한 안도감과 슬픔을 동반했다. 그녀는 손자의 뺨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래, 이제야 비로소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구나.
희주는 어느 날 혜영을 조용히 식사에 초대했다. 장소는 다름 아닌 그가 어릴 적 살던 동네 근처 조그만 한식집이었다. 혜영은 기억 속 골목을 지나며 벽에 그려진 오래된 벽화와 가로등 아래 포장마차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 골목 내 아버지랑 희준이 손잡고 시장 다녀오던 길이야. 넌 늘 이 가게 앞 떡볶이를 먹겠다고 조르곤 했지. 희주는 말없이 그 말을 들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기억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건드려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낯설지 않은 풍경, 익숙한 공기, 그리고 어머니의 말투.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가 끝난 뒤 혜영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손때 묻은 손수건 하나, 그리고 아버지의 유품 중 일부가 담겨 있었다. 희주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혜영과 영호, 그리고 아주 어린 김희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미소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지만 그리 멀지도 않은 이야기처럼 다가왔다.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요. 희주는 고개를 숙였다. 혜영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늦지 않았단다. 돌아와 줘서 살아있어 줘서 고마워. 그리고 며칠 후 그들은 함께 남편 영호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했다. 서재에는 아직도 영호가 애지중지하던 건축 도면들과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작은 책상 서랍 하나에는 영호의 마지막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한 권의 다이어리, 그리고 꽂힌 채 펴져 있던 편지 봉투 하나. 그 다이어리에는 영호가 아들을 찾아 헤맨 날들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희준과 닮은 사람을 봤다는 이야기, 실마리를 찾아 해외까지 날아갔다가 돌아온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보, 희진이를 찾은 것 같아. 확신은 없지만 그 아이의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떨렸어. 내일 검사 결과가 나올 거야.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셋이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어. 제발 하루만 더 기다려줘. 희준은 마지막 줄을 천천히 읽고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손등에 눈물이 맺혔다. 그가 세상에 다시 돌아오기 하루 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혜영은 그에게 다가와 조용히 등을 토닥였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깊은 대화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최혜영의 집에 가족 셋이 모였다. 손자는 방에서 그림책을 읽고 있었고 혜영과 희주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나눴다. 그리고 마침내 희주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젠 내 정체성에 대해서도 정리할게요. 아직 모든 기억이 돌아오진 않았지만 이제는 김희준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혜영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가족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돌아 마침내 다시 하나가 되었다. 상처도 있었고 잃어버린 시간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랑이 있었기에 그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봄비가 그치고 난 뒤에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산 중턱의 공동묘지 최혜영과 희주는 영호의 묘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엔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엔 남편이 남긴 유품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고도 아픈 흔적이 들어 있었다. 바로 남편 영호가 남긴 마지막 편지와 영상 기록이었다. 며칠 전 희준과 함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캠코더 하나가 발견되었다. 충전도 되지 않은 오래된 기기였지만 간신히 배터리를 연결하자 화면에 조용히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익숙한 목소리와 지친 얼굴의 남편이 있었다. 여보, 그리고 희준아. 이 영상을 볼 수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어떻게든 너희에게 진실을 전하고 싶었어. 영상 속의 영호는 지친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몇 년 전 우연히 해외 건설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정리하다가 한 장의 사진을 봤어. 어느 신문에 실린 인터뷰 사진 속 남자. 분명히 우리 아들이었다. 김희준. 그날 이후 난 미친 듯이 움직였어. 회사 일도 제쳐두고 해외도 몇 번이나 다녀왔지. 이름을 바꾼 것도 알고 있었어. 한희준.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더군. 영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녀석은 날 알아보지 못했어. 눈앞에 두고도 말을 걸 수 없었지. 혹시나 또다시 사라질까 봐.
그리고 그 애가 지금이 삶을 망가뜨릴까봐 두려웠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난 확신했어. 극이 뒤 채점 걷는 모습, 손을 쓰는 버릇까지. 아버지의 눈은 속지 않아. 그 아이는 틀림없이 우리 아들이었어. 최혜영은 희준의 곁에서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희준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영상에 고개를 숙였다. 여보, 혹시라도 이 영상이 당신에게 가게 된다면 난 당신이 그 아이를 놓지 않길 바래요. 기억을 잃었더라도 마음은 남아있을 거야. 어미의 마음은 결국 다시 아들을 품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마지막 화면은 고요히 영호의 얼굴을 비췄다. 마치 그의 모든 믿음과 사랑이 그 눈빛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영상이 끝났을 때 둘 사이엔 긴 침묵이 흘렀다. 희준은 조용히 손을 들어 눈가를 훔쳤고 최혜영은 그의 등을 감싸 안았다. 영호가 남긴 이 마지막 기록은 단순한 증거를 넘어 가족이란 이름의 끈을 다시 한번 굳게 묶어주는 다짐이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상자를 열어 영상 기록을 복사한 USB와 편지를 그 곁에 묻어주었다. 당신 우리 희준이 찾았어요. 당신의 믿음, 당신의 사랑. 우리에게 다 닿았어요. 이젠 함께 할 거예요. 남은 시간 동안 셋이서. 그녀는 손에 작은 국화를 쥐고 무릎을 꿇었다. 희준은 곁에서 묘비를 정성스레 닦았다. 손자의 그림을 담은 작은 편지도 함께 놓였다. 할아버지 혁진이 건강해졌어요.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혜영은 된장찌개에 두부를 듬뿍 넣었고 희준은 조심스레 어릴 적 좋아하던 반찬을 집었다. 혁진은 젓가락질이 아직 서툴렀지만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가족이니까 매일 같이 밥 먹어요. 혜영은 웃었고 희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 위에는 다시 따뜻한 말들이 오갔고 오래된 공백은 서로의 눈빛과 손끝으로 천천히 메워졌다. 누군가의 삶은 그렇게 멈추고 누군가의 삶은 그렇게 이어진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단어는 기억을 잃고도 시간을 건너서도 결국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기적이었다.